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전 경기 다 다루고 있고, 자, 유튜브 복귀 다시 했습니다. 복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만원, 한 달에 14만원, 연말에 22만원까지 조합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되고,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라이브 방송 오늘 오후 2시, 저녁 9시에도 진행을 하니까 숲 하얀대와도 즐겨찾기 하시고 라이브 방송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낮 경기 부주력 한신 마인승 DB 오버 소뱅승 배당 좋게 5.4배 또 적중시켰고, 오늘 야간 주력 4사스 승리 시애틀 오버 적중시키면서 주력 부주력 적중 구간을 만들어냈죠. 오늘 낮 경기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강승부, 승부 강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승부 조합 받고 싶으신 분들, 꾸준하게 제가 금액 조절도 다 도와드리니까 금액 조절 같이 하면서 배팅하실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L 경기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기존에 데이터 받으시던 분들 데이터 안 가고 있다라고 하면 카톡이랑 문자 번호가 핸드폰 분실되면서 바뀌었죠.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번호로 데이터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십시오. SK 대 모비스 경기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3연패 수령에 빠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공격에서의 힘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놓고 봤을 때에도 작년만큼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죠. 작년에는 김선영, 원희를 중심으로 속공이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매경기 80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의 힘이 좋았던 게 SK였었죠. 다만 이번 시즌, 특히나 최근 3연패를 기록하는 구간에서는 경기당 69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적인 부분의 수치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의 기본 공격은 김낙현과 원희의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내외곽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전술을 이런 부분을 좀 개편한 SK인데 이 부분이 크게 강점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3점 시도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성공률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편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속공의 위력이 많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다가 선수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영준, 원희, 김낙현 이런 선수들이 빅큐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도 전술의 이해도가 생각보다 인게임에서 실전에서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격의 강점도 있었는데 동시에 어떤 팀이었죠? 리그 최고의 수비의 팀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다만 새로운 공격 패턴 이후에 수비의 전환도 그리 유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죠. 그래도 여전히 수비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여전히 공수적으로 강한 팀이 SK가 맞기는 합니다. 원희를 중심으로 리그 상위권을 기대할 수 있는 게 SK가 되겠죠. 다만 하락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구간에서 1.3배의 배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과연 메리트가 있나라는 의문성을 자아내게 되는 시점입니다. 상대팀 같은 경우는 모비스입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연 리그 최약체로 평가받는 가스공사에게 직전 경기 82대 77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경기 내용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분명 영리하지 못한 플레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홈에서 승리를 취한 모비스였습니다. 해먼즈가 25득점을 기록하며 12개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더블에 성공하였죠. 서명진도 활약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승현, 해먼즈의 인사이드, 정말 인사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승현, 해먼즈의 인사이드가 리그 상위권이라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선에서 좀 약점이 있다라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선에서 서명진, 옥전, 박무빈 생각보다는 압박에는 약한, 상대팀이 압박 수비를 했을 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라인업이긴 하지만 다양성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 게 또 모비스의 가드진이기도 하고, 감독이 나름은 머리를 잘 써서 판단을 잘 내리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강한 팀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약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모비스라고 한다면 모비스도 지금 2승 3패로 시즌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이고 있죠.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단연 SK보다 모비스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SK의 최근 부진은 연속되는 시점이고, 과연 1.3배를 받고도 우리가 1.3배 SK를 가야 될 만한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노 정관장 KCC전에서 SK 분명 보다 강했던 건 맞았지만 조직력이 아쉬우면서 흔들렸고 오늘 경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모비스 배당 좋게 역배나 프렌 쪽을 좀 추천드리고 언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팀 지금 현 시점 다득점을 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준점 자체가 높진 않아도 저득점 언더 경기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한신 대 요코하마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5대3, 그전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리그 전체 통합 승률 1위의 팀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현 시점이죠. 투수력에서의 강점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고시엔에서 특히나 불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점의 가능성은 정말로 떨어지는 상황이죠. 주력 투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요카와 이시야 이와사다, 유아사, 하타케 전부 다 오는 경기 또한 또 연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발 같은 경우도 오는 경기에서는 타카시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타카시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8경기 동안 방어율 2.28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닝 소화적인 부분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카시가 자완으로서 이닝 소화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한신의 불펜의 강력함을 고려해 본다면 투수력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주력 선수들이 전부 다 건재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모리시타, 나카노, 치카모토, 사토, 오야마 중심 타선이 건재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기본 득점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들은 그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투수진, 특히 선발진이 조금은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한신 불펜들 같은 경우도 2연투를 했고 오늘 만약에 3연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전 경기들에 비해서 실점의 가능성은 조금은 더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로서 앤서니 카이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이죠. 앤서니 카이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는 6일 만에 등판인데 올 시즌 첫 6일 만에 등판이라는 점이 조금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하루 정도 빨리 나왔다라고 해서 앤서니 카이가 크게 투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메커니즘의 불안성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죠. 다만 올 시즌 25경기 동안 방어율 1.78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장타를 좀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교함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쉬움의 부분입니다. 다만 한신 상대로 8번의 맞대결 방어율 0.85 피안타율 1할대를 기록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신의 중심 타선 치카모토, 나카노, 모리시타, 사토 상대로 단 한 명에게도 피안타를 2할대로 맞지 않을 정도로 상대전의 극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수력적인 부분이 요코하마가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직전에서 나왔다시피 타격적인 부분의 집중력이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점, 불펜에서의 불안성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가 확실히 직전 경기에서 요코하마가 2세 그리고 사사키 라인이 흔들렸었죠. 불펜적인 부분의 불안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신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리즈 벌써 3대0입니다. 왜냐면 이제 한신이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1승을 자동으로 정립하고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3대0 마지막에 이기면 끝나는 상황인데 4대0 수입이 특성상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요코하마도 어느 정도 앤서니 케이라는 좋은 투수를 가지고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접전의 경기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 역배 프렌 간단하게 추천드리고 언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한신의 불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선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좋지만 불펜도 너무 이제 3연투다 보니까 실점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요코하마도 앤서니 케이가 좀 막아주더라도 이후에 불펜적인 부분의 실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버 쪽 추천드려야겠죠. 요코하마 역배 프렌 언오버는 오버까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니오넴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1차전, 2차전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제가 시즌 초반 이번 시리즈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소프트뱅크라는 팀 자체가 니오넴 상대로 올 시즌 홈에서 투수력이 엄청 강합니다. 올 시즌 27번의 맞대결이 있었죠. 그 중에서 홈에서는 경기당 1.7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전에서 어마어마한 관점을 소프트뱅크가 투수력에서 보여줬었고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도 두 경기에서 안정감 있는 투수력은 분명 인상 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소프트뱅크는 선발 우와사와가 등판을 준비하는 시점인데 우와사와 최근 컨디션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시즌 초반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성 있는 볼들을 바탕으로 완급 조절에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확실히 현 시점에서는 9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일본 타자들이 공략을 못하죠. 그도 그럴 게 우와사와 같은 경우는 MLB까지 갔다 온 선수입니다. MLB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본 야구에서는 특유의 완급 조절을 바탕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인 게 맞죠. 오늘 경기에서 또한 충분한 호투를 호투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니오넴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로서 이토 히로미가 등판을 준비합니다. 이토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동안 방어율 1.85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시즌 후반에는 조금은 더 제구가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투구적인 부분의 패턴이 좀 단순하고 굉장히 위기 관리는 게 좀 떨어진 선수다 보니까 9위 대비 계속적인 실점은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시즌이었었죠. 상대전에서도 올 시즌 7번의 맞대결 방어율 2.67을 기록해주면서 어느 정도 실점은 좀 꾸준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소프트뱅크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윕전이기는 한데 양팀 그래도 최근 양팀의 18번의 맞대결에서 홈팀이 15승 3패를 기록할 정도로 홈팀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과감하게 소프트뱅크 역배 한번 봅시다. 소프트뱅크 0배 프렌 쪽 한번 보도록 하고, 소프트뱅크의 투수력적인 부분의 안정감부터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더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대 삼성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대 삼성 이번 시리즈 다시 시작하는 상황인데, 한화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서도 LG와 함께 최상위권을 기록했던 팀,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력과 어느 정도 꾸준한 타격감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게 한화였었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 시리즈에서 이제 그 직전 시리즈에서 SC 상대로 3승 1패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와, 팀의 투수력이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죠.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나왔지만 장타 한 방에도 강점이 나왔었던 삼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오늘 경기 선발 코디 폰세라는 괴물이 등판을 준비하죠. 하나는 폰세, 삼성은 가라비토가 등판합니다. 하나 선발 폰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9경기 동안 방어율 1.8을 기록해주면서 대단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막바지에는 조금은 삼진을 잡기 위해서 페이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적극적인 투구가 나오다 보니까 실점이 조금은 나왔었죠. 그래도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였던 폰세였습니다.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안정감을 좀 더 중심으로 폰세가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폰세 하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폰세 같은 경우는 홈에서 방어율 0.8 정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단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불펜 필승조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한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은 선발 가르비토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가르비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7경기 동안 방어율 2.63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SS전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죠. 홈런 하나 맞고 수비의 도움을 좀 받지 못했던 게 아쉽긴 했습니다만 제구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까다로운 타자 투수로 변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라비토 같은 경우는 구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다만 가르비토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경기 운영적인 부분과 제구적인 부분의 아쉬움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삼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화의 선발에 비해서는 삼성의 선발 가르비토가 밀리는 것은 사실이고, 한화가 홈이라는 것에 이점은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홈에서 올 시즌 경기당 6득점 이상을 뽑았지만 원정에서는 4점대 중반이 한계였었죠. 평균이었었죠. 그래서 원정 승률은 40% 중반밖에 안 나왔고, 하나 같은 경우는 타격에서의 약점이 어느 정도 홈에서 좀 보완되면서 승률 60% 이상을 꾸준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홈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절대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오늘 경기에서는 체력도 많이 올라온 시점 1선발 폰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 승리 쪽을 추천드리도록 하고, 언어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양팀 모두 실점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나의 투수력이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언더까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늘 낮 경기에서 어제 낮 경기에선 한신 마인승 DB 오버 소뱅승 들어와주면서 부주력 푸근하게 적중을 시켜줬죠. 주력 같은 경우도 다저스승 시애틀 오버 적중시켜주면서 주력 부주력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낮 경기에서는 1년에 한두 번 배팅하는 강승부 구간을 가져가면서 주력 부주력 적중시킨 흐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데이터 받으시면서 배팅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금액 조절 그리고 어떻게 배팅하는지 전부 다 설계해 드리기 때문에 배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한번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 열심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A리그 경기들 그리고 이제 MLB까지는 기본 분석으로 어떤 게 좋은 포인트인지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분석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경기들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숲 라이브 방송 하얀대와 즐겨찾기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후 2시 저녁 9시에 진행합니다. 자, 애들레이드 대 시드니 경기는 이제 무승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버까지 좀 추천드리고 확실히 현 시점에서 한 팀이 더 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즈번 대 메가서 경기입니다. 브리즈번 대 메가서 경기고 뭐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 어찌됐든 간에 큰 강점을 가지긴 좀 어렵지만 메가서도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브리즈번 승리 헨무 언더 쪽 추천드리겠습니다. 비셀고베 대 가시마는 비셀고베 승리 헨무 언더, 히로시마는 히로시마 승리 마인 오버, 라리가는 무승부 오비에도 프랜승 언더,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운윤 승리 헨무 오버, PSG는 PSG 승리 마인승 저득점, MLB 같은 경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애틀 승리 쪽 그리고 오버 쪽 좀 추천드리고 다섯은 승리 마인 언더 쪽 추천드리면서 다섯의 수입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입니다.